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중이 보는 새로운 시사,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심상정 후보 편의의 팩트 진검 승부 트루맨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상정 후보 비서실장 맡고 있는 김종대 의원 그리고 시사인 고재열 기자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심상정 후보님의 노동개혁을 응원하는 노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유토피아 같은 얘기처럼 들리지만 이제까지 해오신 업적들을 보면 충분히 일한 만큼 대우받고 또 일하는 사람이 행복해지는 나라가 만들어질 것 같은 그런 기대감도 있는데요. 다만 저는 걱정인 것이 심 후보님의 안보관입니다.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 끝까지 사드 철회를 고집한다거나 또 북한을 적으로 보지 않는 것 같은 시각이 국민을 좀 불안하게 하는 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노동이나 복지 외에 안보나 교육이나 또 다른 분야 정책에서도 신뢰를 주실 수가 있을까요? 팩트 진검 승부 두 번째 검증 키워드. 안보가 불안한 심부름센터. 심부름센터.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노동정책 다 좋은데 안보는 너무 불안하다? 네, 너무가 들어가 있군요, 또. 두 번째 키워드가 심상정 후보의 공약 관련 안보 불안, 노동정책은 좋은데 안보는 불안하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문자로 질문 보내주십시오. 우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고재열 기자 질문 주십시오. 네, 안보정책으로 가기 전에 먼저 노동정책 간단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대부분의 후보들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내세우고 있는데 네. 심상정 후보는 거의 유일하게 노동하기 좋은 나라를 먼저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발상의 전환인데 이것이 이제 어떤 의미고 어떤 접근법의 차이가 있는지 먼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진보 정당 후보라서 노동 정책은 있는데 성장 정책은 없는 거 아니냐. 많이 이제 받았던 질문이죠. 의구심인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장은 사람이 있는 성장. 네. 안철수 후보나 문재인 후보가 4차 산업혁명 얘기하는데 사람이 안 보여요. 기업입니다. 10만 양성을 하셨는데. 그게 바로 그겁니다. 자, 같이 더불어서 공존하고 공동체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4차 산업혁명을 우린 다 재번역했습니다. 예, 어떤 특정 엘리트 계층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인간과 기계의 관계를 바꾸는 혁명입니다. 4차 산업혁명. 결국은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결국 노동을 얘기한다는 건 뭐냐 하면은 이 나라에 정말로 땀 흘며 일한 만큼 자기가 보상을 받는 것 이상의 더 큰 행복은 없거든요. 그렇죠. 그 기반 위에서 성장과 혁신을 설계하는 것이죠. 결국 그렇다 보면 누가 가장 수혜자냐.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와 혁신하는 기업이 수혜자입니다. 이 두 경제 주체가 잘 돼야 사실은 우리나라 경제가 정상화되고 본궤도에 오릅니다. 그러나 1% 재벌. 정경유착이 계속되고 3대 세습이 되는 이런 어떤 재벌 개혁에 대해서 다른 당들이 계속 눈치 보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기업도 경영이 불리해지고 노동은 비용으로 처리돼서 천시됩니다. 이걸 바꿔보자는 것이거든요. 결국 노동을 강조한다는 것은 그 노동을 강조해야 우리의 어떤 새로운 산업 생태계 또 어떤 혁신하고 성장하는 국가도 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출발점을 노동으로 본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까? 노동조합에 가입하십시오. 그거부터 하십시오. 이렇게 미국 대통령이 이야기할 때 그건 뭐냐. 노동의 협상력을 높여서 땀 흘려 일하는 가치만큼 보답받는 이런 사회가 돼서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질 때 미국이 살아난다고 본 거예요. 우리는 죽어버린 비용으로 처리되고 있는 노동이 경제적 시민권을 부여받아야 됩니다. 민주공화국의 시민권이 노동이 부여받아야 된다. 그걸 기초로 해서 국가를 대개혁하고 거침없이 대개혁하고 혁신하자. 이런 취지인데 이건 결코 반기업적인 접근법이 아닙니다. 네. 이제 뭐 복지 공약이나 이런 데서 이 심상정 후보의 공약을 검증하는 것보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더 재밌을 것 같아서 다른 후보에게 드린 적이 없는 특권인데, 이 원조 진보 정당으로서 선거철만 되면 이렇게 정당이나 대선 후보들이
상당히 어떤 그 진보적인 공약들, 또 복지 공약이나 이렇게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원조집에서 보기에 이런 것들은 정말 반짝 공약이다. 정말 그 현실성도 없고 고민도 없다. 그렇게 좀 냉정하게 좀 지적할 그런 공약이 있다면 뭐 꼽아 주실 수 있을까요? 글쎄요, 다른 정당의 경우에는 이 복지 분야가 공란으로 비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 즉, 시혜적인 정책만 잔뜩 남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총선 때 내놔서 실현 안 한 공약을 대선 때 재탕삼탕으로 내놓습니다. 그때 당시 새누리당이 총선 때 썼던 것들 많죠. 그걸 다음 총선에도 써먹고 이번 대선에도 또 써먹고 그러면서 실현은 안 하고 청년 공약이 그래요. 예컨대 국제 인턴제 같은 거 보십시오. 그거 원래 2012년 총선 공약이에요. 예, 그리고 실효성 없다고도 돼 있었어요. 예. 예, 이런 식으로 계속 그다음에 보육, 교육, 주거, 일자리, 건강, 안전, 기본복지에 이르기까지 예. 이렇게 보면은 공약 파기를 습관화했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반짝 공약이라고 하더라도 그 책임성, 실현성에 있어서는 문제가 많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뭐 그 안보 분야 뭐 이런 경우는 거의 다 그렇다고 봐야 돼요. 전시작전권 이건 뭐 다 거짓말로 판게 된 거고. 네. 이렇게 보면은 공약을 마치 파기할 수 있음에도 파기하는 것이 수치심이나 부끄러움이 없는 예. 이런 정도의 무책임한 정시가 이어졌다는 거는 정말 그 나중에 부실화된 공약집으로도 연결이 되는데 한번 객관적으로 비교를 해 보십시오. 네. 누가 더 촘촘하게 설계했는가? 예. 예. 지속 가능성이 어디가 있는가? 이건 금방 판명. 말씀하신 요지는 이제 그 공약을 그동안 어떻게 파기했는지를 한번 좀 살피라. 뭐 그런 그렇습니다. 지적이셨던 예.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외교 안보 분야로 가서 가장 이제 진보 정당 지지와 관련해서 주춤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그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이 칼빈 스노의 회항 이후에 갑자기 일종의 급변 사태를 거쳐서 그런데 이제 또 객관적으로 보면은 지금까지는 어떤 한반도 안보 위기가 북한의 행위를 통해서 어떤 그 지렛대가 돼가지고 이렇게 생겼는데 이번에는 북한은 사실상 행위를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행위를 한 것은 미국이고 그런데 이제 이 어떤 그 안보 위기가 되면서 갑자기 지적하셨듯이 후보들이 안보 공약을 이제 보수로 급선회했는데 일단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아주 좀 간단하게 한번 좀 정리를 해 주셔서 청취자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흘러가면서 이렇게 지금 판이 바뀌고 이제 후보들이 입장이 바뀌고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깜짝 놀란 게 그 5당 후보가 선제 공격에 만장일치로 반대했어요. 예, 지난 TV 토론 잘 보셨을 겁니다. 한 사람도 찬성 안 합니다. 그러는 이유가 이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까지도 반대하는 이유가 그만큼 막상 위기가 닥치니까 강한 보수적인 인사들마저도 결국은 한 목소리로 예방 공격, 선제 공격 반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칼빈슨 항모가 와 있고 뭐 엄청나게 한국의 전략 자산들이 배치돼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특별한 목적이 없다. 만일에 북한이 어떤 전략적 도발을 할 경우에 대비해서다. 이런 정도 얘기거든요. 네. 사실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군사 정책이라는 걸 예측하기 힘든 이유는 트럼프 본인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3자가 알기가 어렵고 안보 전문가보다는 심리학자한테 물어보는 편이 차라리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요 며칠 사이에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결국 선제 공격은 군사적 옵션이 아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일단은 제외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협력해가지고 북한을 압박하고 또 협상의 문을 열어놓은 거는 매우 괄목할 만한 대목입니다. 네. 선제 공격의 가능성은 희미해졌지만 두 가지가 높아졌습니다. 북한에 대한 고강도 압박과 그다음에 대화입니다. 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높아져가고 있는 지금은 저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다. 네. 이럴 때 한국 정부 입장만 똑바르면 된다. 자, 미국과 중국이 다 물어보고 있습니다. 한국 대통령, 한국 국민들의 입장은 뭐냐. 심지어는 사드에 대해서도 어제 방한한 부통령 펜스 부통령 외교 정책 보좌관, 백악관 보좌관이에요. 이분 말이 바뀌었어요. 차기 정부에서 한국 대통령이 결정할 거다.
자, 미중 간에는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성과가 없고 이것 때문에 중국의 협조를 못 얻어 북한을 압박 못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미국이 속도 조절하면서 다시 공을 한국에 넘겼습니다. 예. 우리 국민만 응답하면 된다. 네. 안보의 당사자는 누구냐?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한국 국민입니다. 죽어도 우리가 죽고 살아도 우리가 살아요.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정부가 당당하게 우리의 안보 당사자를 외치고 나갈 때 이 위기는 기회로 바뀝니다. 이걸 생각하지 못하고 대선 후보들이 미국 눈치 보고 중국 눈치 보고 이런 말만 하는 거에 이제 전략적 모성이란 말도 하고 네. 무슨 뭐 말 바꾸기도 하고 이건 눈치 외교예요. 예. 왜 이러는지 전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예. 그걸 지금 심상정 후보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그리고 이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의 어떤 이제 외교 압박이 가해질 때 대체로 미중 정상회담 기점을 통해서 어떤 출구 전략이 일정 정도 나올 것이다라는 이제 예측이 있었는데 이제 당사자 회담에서는 그런 특별하게 어떤 정돈된 부분이 보이지 않았는데 지금 이제 펜스 부통령의 방안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보였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이 우리한테 던져졌는데 지금 이 심상정 후보를 제외한 다른 후보들은 사드 배치에 대해서 이제 강경 입장으로 거의 배치 쪽으로 제가 그게 제일 어이가 없는 게 예. 자, 다음 대통령이 결정하는 게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맞아요. 지금 사드 창고에 쌓여 있습니다. 작전 배치된 거 아니에요. 아직 그 성주의 배치 부지 기초공사도 안 끝났어요. 시간 많이 걸려요. 포장지도 안 뜯었어요. 예. 이런 상태에서 다음 대통령이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국면이 옵니다. 그래서 한국 대통령의 의사를 존중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대선 후보 안철수 후보 입장 뭡니까? 이미 들어왔으니 이제 때 늦었다. 찬성으로 돌아서겠다. 요거 하나예요. 상황이 변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문재인 후보 그때 가봐야 알겠다. 이거예요. 네. 자, 그러면 외국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당당하게 자기 이야기를 하면 나의 국익은 이거다. 이렇게 주장하면은 그걸 존중해 줄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왜 이 국익을 따져볼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제거하고 딜레마적인 상황에 감금이 되느냐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집권해도 눈치 외교, 굴욕 외교, 외교 참사 안 날 것 같습니까? 이건 박근혜 대통령 외교 참사 시즌2예요. 지금 대선 후보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렇게 우물쭈물 하다가는 우리 운명을 우리가 개척 못합니다. 그런 만큼 지금이 기회라는 생각으로 이거는 태도를 바꾸셔야 된다. 예, 여기 좀 간단한 질문 하나 던지겠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성주 그 골프장에 이렇게 기지 배치를 하는 듯한 어떤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거기 보면 헬기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기초공사가 안 됐는데 굳이 지금 컨테이너들을 달고 거기다 옮겨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컨테이너에 도대체 뭐가 담긴 거예요? 그 헬기로 옮겨간 거는 예. 그 기본 측량을 하고 설계를 위한 기본 장비가 간 것이지 공사 장비가 아니에요. 네. 그건 트럭으로 가져가야 돼요. 예. 그게 최근에 이제 성주의 그 초전면 예. 그 골프장 입구 달마산 입구에서 주민들하고 들어오려는 트럭이 충돌을 빚은 겁니다. 어떤 할머니가 트럭으로 뛰어들으셨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 청년이 있었길래 망정이지 큰 불상사 날 뻔했습니다. 지금 그러는 와중입니다. 이게. 자, 그렇다면 이 심상정 후보가 당선이 돼서 아주 단호한 어떤 한반도 외교 정책을 펴내면 뭐 더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이제는 다른 분이 이 지금 대한민국의 리더십을 맡으실 가능성이 큰데 그렇다면 좀 어떤 리더십을 이 국면에 보여줘야 되는지 그런 부분 좀 얘기 듣고 싶습니다. 심상정 후보가 아닌 다른 차기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자 심상정 후보가 굉장히 두 자릿수 득표율로 높은 득표율을 갖게 되면 대통령이 본인이건 남이건 상당한 발언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지금 다른 후보들이 일체 말하지 않는 거를 말할 겁니다. 네. 그건 뭐겠습니까? 적극적 평화 전략으로 가자. 자, 지금까지 보수 정권, 진보 정권이 얘기했던 건 균형 외교예요. 이게 뭡니까? 미국, 중국 다 잘해보자 이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결국은 참사였습니다. 네. 고종 황제가 청나라 일본하고 등거리 외교를 했어요. 네. 그 결과 나타난 거는 청일 전쟁이죠. 결국 식민화됐습니다. 이런 균형 외교 갖고 상황을 돌파할 수 없다. 적극적으로 우리를 중심에 세워서 당당하고 원칙 있고 여기에 주변국을 설득해야 되는데 좋은 전범이 저런
독일의 빌리 브란트 총리나 이집트의 사다트 대통령이라고 봅니다. 왜 한국에선 이와 같은 지도자가 나오면 안 되는가? 결국 평화의 지도자라는 것은 자기 자신은 정치적으로 실패할 수 있으나 국민이 승리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지금 평화의 지도자는 적극적 평화를 이야기하는 심상정 후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후보들은 소극적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예. 지키는 평화만 얘기하지 만드는 평화를 얘기 안 해요. 네. 지키는 평화 갖고 안 되기 때문에 문제예요. 김종대 의원께서 지금 열변을 토하시는 동안에 이제 한 30초 남았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심상정 후보 반드시 대통령 되어야 된다라고 한번 청취자분들에게 호소를 해 주시죠. 예, 청취자 여러분. 우리가 그 추운 겨울날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이건 구체적 결실로 결국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의 꽃을 새로 피워야 됩니다. 87년에 민주혁명 이래 30년 후에 지금 2차 민주주의 혁명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건 결코 과격한 혁명이 아닙니다. 너무나 평화적이고 아름답고 소중한 혁명입니다. 그걸 완결시켜 주십시오. 심상정을 촛불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노동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끝을 우리가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같이 좀 사는 세상으로 결국은 이 혁명은 완성된다는 거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심상정 후보 비서실장 맡고 있는 김종대 의원과 그리고 시사인의 고재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비가 아직도 내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YTN 라디오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와 예스 어플리케이션 통해 다시 듣기 가능합니다. 팟캐스트나 팟빵에서 곽수종 검색하시면 손쉽게 또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뷰 내용은 홈페이지와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 통해 확인하십시오. 지금까지 프로듀서 이은지, 작가 홍기, 김은진, 기술감독 안홍진, 김승희, 진행의 곽수종이었습니다.